안녕하십니까. 좋으신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재향군인의 안보문제연구소장으로 있는 조홍입니다. 제가 1993년도서부터 95년도까지 LA에 정보 및 안보를 총괄하는 책임자로 외교관 신분으로 나가서 근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북한이 NPT를 탈퇴할 때에 상당히 많은 그 정보 활동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 논란이 이렇습니다. 미국의 그 여러 가지 천년에서 제가 정보 수집을 했습니다만 김영삼 대통령과 클린턴 대통령이 세계적인 영웅이 될 수 있는 찬스가 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북한이 NPT를 탈퇴해서 이제 말하자면 핵무기를 개발하려고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클린턴 행정부에서 평양 공격론을 내세워서 공격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이 정보 계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흘러나오는 계통에서 한국이 가장 심플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를 쥐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건 간단하다. 북한이 핵 개발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협상이라고 하는 전략은 상대방에도 주장할 수 있는 확실한 이 근거가 있을 때 협상이 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무너지면 안 된다. 그래서 한국도 막 북한의 NPT를 탈퇴하면 나도 탈퇴하겠다. 내지는 한국의 비핵화는 필요가 없다 하는 그런 선언으로 맞서면서 이걸 대항해 나가야 된다. 그러나 그러한 건 논리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북한이나 중국이나 모든 거 할 것 없이 한국의 강력한 핵 개발 의지를 표명했을 때, 그 제스처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제스처로 표명했을 때에 미국이 협상력이 생기는데 그것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것이 핵심의 요지였습니다. 그거는 그 유명한 그분 개인적인 신분은 안 밝히겠습니다만은 그분이 미국 조야에 여러 가지 그 손을 닿고 있어요. 그분을 한국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안보수석도 만나고 그 당시 국정원의 지금 안기부의 부장도 만나고 외무부 장관도 만나고 모든 분야를 만났는데 대통령은 못 만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미국에서는 무슨 판단이냐면은 김영삼 대통령이 고집도 있고 또 가스가 있으니까 뭘 하게 되면 밀어붙일 것이다. 그러면 이 북한의 핵 문제는 해결할 것이다 라고 하는 대전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갔다 와서 하는 소리가 정말 한국에 있는 그야말로 그 안보를 담당하는 핵심 요소들이 그렇게들 겁쟁이들만 있느냐. 한국의 핵을 가진다라고 하는 소리만 하면 우리 죽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바꿔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참 이렇게 핵 개발의 근본적인 뜻이 있고 또 육자회담이 성공하려면은 한국이 그런 그 개발 의욕을 강력하게 나타내는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육자회담에서 한국은 구경뿐이지 당사자이면서도 아무런 주도권도 없습니다. 구경만 하고 돈만 내는 거예요. 구경하고 돈만 내는 게 미국하고 한국하고 약 300억 불 내지 400억 불을 냈습니다. 그동안에. 그러니까 한국 앞으로도 그럴 것이냐. 지금 우리가 핵 개발한다라고 하는 국민운동은 상당히 좋은데 과연 위정자들이 그러한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어떻게 하느냐. 저 그거에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깐만 지금 그 질문 겸 코멘트를 주셨는데 아까 우리 장 장관님께서도 이제 그런 지도력을 얘기하셨기 때문에 자신도 그런 답변을 해주시는데 오늘 이 프로에서 나오는 질문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시간을 좀 저해서 그 발표자분들께서 간략간략하게 답변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또 질문. 긴급 도움이 있습니다. 부모 제창을 하겠습니다. 예, 그건 조금 후에 준비해 주셨다가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문, 예. 제 이름은 최원중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올 때 저는 그렇게 심각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진 않았습니다. 도대체 북한에는 핵이 어느 정도로 되어 있을까? 그것이 몹시 궁금했습니다. 근데 발표자 한 분 한 분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저는 지금 굉장히 심각한 입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절박한 심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이 이야기를 잘 듣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 대한민국이 핵을 개발할 수가 있겠느냐. 우리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한다는 것은 이건 안 되는 겁니다. 미국은 여론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론에 의해서 국민이 안 된다 하면은 언제고 핵을 갖다가 철수하는 그런 국가입니다. 그렇다면은 북한이 저렇게 막무가내 막가식으로 나가는데 우리가 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국민 여론이 60%다. 그러면 60% 가지고 될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진보주의자들이 반대를 한다고 그걸 그대로 내줄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 생존에 관한 절박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단체를 조직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 시민들에게 우리의 이 절박한 상황을 알고 이것이 캠페인을 벌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뭡니까? 우리 한반도는 4대 열강에 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4대 열강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죽느냐 사느냐 이런 판인데 이제는 눈치 볼 거 없습니다. 물론 4대 열강이 압박도 가합니다. 그런 것은 모든 것을 다 갖고 오고 이제는 배짱꽃, 소신꽃 이렇게 나가야 합니다. 공개적이로든 비공개적이로든 이제는 우리가 우리 생존권을 보호해야 하는데 그 방법을 어떻게 논의하느냐 이 문제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과제에 대해서까지도 제안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예. 여기. 저는 박정수 집행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가끔 민간에서 뵙고 인사드리고 자나깨나 핵 문제는 민족의 공멸이나 민족의 운명과 관련된 거라 이 시민단체적 활동을 떠나서 항상 잠을 못 이루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그런 시민들이 많으리라 생각하는데 북한 핵 문제를 1994년 제네바 그 협의 때부터 북한이 갖고 있는 기만 전술을 한 20년 전부터 저는 고향이 이북이라 알고 있었는데 그런 시나리오대로 그대로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 매우 안타까워서 중국 대사관 앞에서 현수막 깎고 혼자 1인 시위도 하고 제가 이제 기업을 운영하면서 기업 직원들 월급 주기도 바쁜 사람인데도 자나깨나 이 문제를 많이 연구를 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데 육자회담 북한 그 관리의 말을 그동안 종합해보면 절대로 핵은 포기 안 합니다. 포기하는 길은 한국이 핵무장을 해서 중국이 한국의 핵무장은 일본의 핵무장 더 나아가서 대만 핵무장으로 이어진다는 걸 깨달을 때 그들 스스로 김정일이 눈에 뵈지 않을 것입니다. 일본의 핵무장보다 더 두려운 게 대만의 핵무장입니다. 분단 상황에서는 상호 자유권을 갖고 있는 것이 유엔 헌장이 보장하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인도가 갖고 있으면 파키스탄도 갖고 있듯이 지금 북한에서 50km 떨어진 서울을 매일 핵참화로 우역하는 상황에서 물론 정부가 적극 나서기는 문제가 있을 수도 합니다만 이 민간단체에서 이것을 지금 공론으로 추진화하는데 좀 나가기 전에 조갑재 선생님을 한번 인사드려서 뵙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늦게 와서 요 안내문 김대중 고문이 쓴 안내문을 한 300장 갖고 와서 드렸는데 너무나 인기가 많아서 지금 한 장밖에 없는데 김대중 고문이 남이 핵을 가져야 그때서야 북이 협상한다는 컬럼이 너무나 잘 써서 제가 이제 복사를 해왔는데 이것을 시민운동 차원에서
그래서 제가 한국 핵무장 추진 본부운동 복무라고 제가 이제 역량이 부족해서 누가 하면은 물심양면으로 지원도 하고 미랄이 되고 싶은데 결집이 안 된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한국인들은 너무 둔하다. 르몽드지 평가를 보면 참 한국인들 안보의식 무디지도하다. 정말 하고 유럽에서 걱정하는데 한국이 이렇게 무딜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데 지금이라도 아까 여러분의 말씀이 구구절절이 너무 옳아서 지금은 이제 실천화되고 실행화되고 아마 청와대나 정부 여당이나 모든 이제 컨퍼런스가 돼 있는 상황에서 지금이 한국의 핵무장을 주장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예, 장관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기 저 송대성 세종연구소 소장도 와 계시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이 지금 육자회담의 의정국인데 작년 봄에 우리 한국에서 한국의 교수들 그 다음에 중국의 교수들 일본의 교수들 해가지고 극동 지역에 동북아 지역의 안보 정세에 대한 세미나가 있었어요. 거기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박영욱 장군이라고 해서 박영욱 장군 국방부 차관도 하고 삼성 장군 출신이고 경기대학의 대학 원장인가 하고 지금 평남도지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한테 직접 얘기 들어보는데 내가 우리 애국단체 여러분들한테는 이미 얘기한 건데 거기서 세미나를 하는데 이제 박영욱 현재 평남지사 박영욱 교수가 중국 교수한테 그랬대요. 아이고 당신들이 육자회담의 의장국이고 그런데 말이지 어떻게 북한을 좀 설득해가지고서 북한 핵을 없애는데 중국이 역할을 해야지 왜 그렇게 미온적으로 하느냐 하면서 중국 교수를 좀 나발했대요. 박영욱 장군이. 그러니까 중국 교수가 가만히 앉아있다가 딱 일어나면서 째리면서 얘기하는 게 말이지. 여보시오, 진짜 얘기 다 했냐 말이야. 북한의 핵무기를 누가 만들어줬어? 니들이 만들어줬지. 그러더래요. 그래서 다시 얘기해서 니네 돈 갖다 줘가지고 현금 갖다 줘가지고 만들어주고 말이야. 왜 우리 중국한테 뭐라고 그랬냐 말이야. 그래서 박영욱 장군이 중국은 돈 갖다 주지 않느냐. 그러니까 중국은 전기, 쌀, 석유 이런 건 갖다 줬지 네 한국처럼 말이야 현금 갖다 주고 그건 없단 말이야. 그러더래요. 그래서 지금 내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이 중국이 그런 입장이라면 앞으로 의장국인 중국이나 이런 데 어떻게 소통을 해가지고서 북한의 핵 문제를 갖다가 의장국인 중국이 어떻게 해결하면 좋으냐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얘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장관 감사합니다. 예, 저쪽에. 해병대 예비역 김용훈 장군입니다. 저는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중국이 요 최근에 와서 동북 공정이라는 그러한 어떤 역사 왜곡으로부터 북한을 접수하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지금 많은 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점에 또 북한 지역은 여러 가지 체제라든지 경제적인 문제 아주 언제 어떤 형태로 붕괴될지 모르는 그런 위기에 있습니다. 그럴 때 중국이 접수를 하려고 하는 그러한 부분도 상당히 외교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점에 앞으로 2, 3년 이내 핵무기를 갖고 있으면 중국에 대해서 상당한 견제를 하면서 북한 지역의 우리 영토를 그대로 확보하면서 접수할 수 있다 하는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제 한 분만 더 답을. 아마 북한 핵 문제는 제가 볼 때는 결국
대통령, 국가보위 책임을 지는 대통령의 국가 철학이 기본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김영삼 씨가 헨리 프로세스에 의해서 미국이 영변을 폭격하려고 했을 때 그때는 소련도 힘이 없고 중국도 힘이 없습니다. 근데 YS가 자기 주변에 그 이상한 사람들 데리고 있으면서 그때 그걸 반대갖고 못했고, 또 우리 언론은 노태우 정권 당시 국방장관이던 이종 네. 아니, 노태우 정권 때 국방장관이었던 그분이 그 간크럽 토론에서 엔테베 작전을 얘기했습니다. 적어도 국방의 대결을 책임지고 있는 국방장관이라면 자기들 보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언론들이 그 이 장관에 대해서 엔테베 작전 얘기했다 해갖고 맹공을 했고, 신명한 노태우 씨가 결국 국방장관 갱지를 했습니다. 이런 걸로 볼 때 지금도 핵보유 문제 여부는 국가의 생존을 책임지는, 국가의 보위를 책임지는 대통령의 정치 철학, 국가의 본질이 무엇이고 존재 양식이 무엇이다. 부의 핵을 공갈할 때는 우리도 어떤 경우에 가령 연평도 폭격을 했을 때 연변을 기습해가지고 포기해버린 거예요. 지금 북이 플라토늄 원자탄은 아마 전략적으로 상용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는 안 온 것 같고, 우라늄 고농축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때 이 시기를 놓치면 결국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생존 자체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핵개발 문제에 대해서 이런 토론을 가지신 데 대해서 국민행동본부와 애국단체 총연합의 경의를 범하면서 대통령에게 학관 국가 철학, 국가 생존 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의 결의에 대해서 우리 의사를 전달하는 것,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여 박사님하고 그 다음에 맨 뒤에 분, 이렇게 두 분만 받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주제 발표 하신 분이나 기조 연설한 분들이 정말 애국심이 투철하고 또 내용도 아주 함량이 아주 훌륭합니다. 그래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북한 문제 안보에 관심을 가진 여영무라고 합니다. 제 첫째 질문은 뭐냐면은 여기 서균열 교수님께 드린 질문인데, 한미 원자력 협정에서 우리가 핵 개발하는데 걸림돌이 뭔가, 물론 뭐 들어가서 좀 찾아보면 나올 겁니다만 그래서 간단히 좀 쉽게 해결하려고, 그게 첫째 질문이고, 또 하나는 오바마가 취임한 후에 거시적 범세계적 평화 안보 질서 논리가 핵 없는 세상입니다. 그걸 선언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줄기차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핵 개발을 할 때 저는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거대적 범세계적 비핵 평화 질서 논리를 극복할 수 있는가, 국내외 정치적으로 그것을 좀 둘째 질문이고, 세 번째로는 핵 개발하는 것보다도 요거는 박정수 장군님께 향한 질문인데, 비용이 싼 그런 방법이 있다 이거예요. 그건 뭐냐면, 제가 뭐 군사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북핵을 갖다 군사적으로 제거할 수 있지 않느냐, 우리가 그 재래식 무기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핵 개발하는 비용보다도 군사적 조치로 해가지고 제거해버리는, 이스라엘이 오지락 원자로 제거하고 또 시리아 원자로 제거했듯이 그런 것이 워게임 그런 측면에서 그것이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는가, 지금 현재. 좀 말이 이런 속담이 있어요. 가장 늦을 때가 가장 빠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 94년에 한번 찬스가 있었는데 그걸 놓치지 않았나,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까 저쪽에 맨 뒤쪽. 네, 잠깐 마이크 지금 가져가.
저는 시사저널 기자인 손동호입니다. 여러 선배님들 말씀드리니까 좀 객석에서 옛날 국회에서 이런 얘기 질문이 생각납니다. 이종구 국방장관에게 정대철 국방위원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국방장관, 대한민국에 핵이 있고 핵이 없어. 핵이 있을 수도 있고 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국방장관, 국가의 녹을 먹는 사람이 여기 농담하는 거예요. 농담한 게 아니고 대한민국에는 핵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 있는 게 정답입니다. 그건 무슨 얘기야? 정 박사도 미국에서 공부해서도 흔히 알 거 아니에요. NCND 정책입니다. Need consent, no deny. 이런 정책이 있습니다. 말이 백마만 있는 게 아니고 흑마도 있고 흑마만 있는 게 아니고 언론말도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 정치는 언론말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에 민병돈 육사 전 교장선생님, 장균익 교장선생님에게 저는 대학의 영문학 교수로서 24년 봉직하다가 지금 언론사 나가서 편들고 있습니다. 훌륭하신 국방장관님도 오셨고 육사 예비역 전 교장님이 오셨는데 내 입장으로는 우리 어른들의 이 신문운동 대단히 중요합니다. KMA 고래 밀테리 아카데미, KAA 고래 에어포스 아카데미, KNA 고래 네이비 아카데미. 젊은 이 세대들이 꼭 우리가 왜 핵을 가져야 되는가, 우리 두 분의 육사 교장님들이 태민에 가시고 진에 가셔가지고 좀 이 젊은이들 잘 설득해서 우리는 저도 벌써 64세가 됐습니다. 피 끓는 우리 젊은이들이 왜 핵을 가져야 되며 왜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계속 365일 들어가며 발해를 왜 뺏지 못하며 왜 제주 밑에 해군 기지도 만들지 못하고 해양연구소가 지금 바람에 흔들리고 있는지, 그래 대단히 좋고 뜻있는 이 기회를 빌려서 시민운동 전에 젊은 학생운동으로 참여하는 게 대단히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번의 감사를 맡고 있는 김원호입니다. 좋은 주제를 가지고 토론회를 가진 데서 감사를 드리고, 이번을 계기로 해서 우리나라의 국가 전략을 인벤터리를 해서 재정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플러스 제가 제언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주변의 가상족국에 최소한도 전력을 해가지고 보복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은 역시 잠수함입니다. 잠수함 중에 우리가 핵 잠수함을 최소한도 5 내지 10척 정도를 보유해서 거기에는 재래식 탄두를 무장하더라도 우리를 우습게 볼 수가 없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위협 요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우리가 핵 잠수함도 보유하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그 한미 협정 때문에 유도무기에 대한 거리 제한이 있는데 이것을 철폐하든가 최소한도 1500km 이상으로 해서 우리 주변의 가상적국에 대해서는 충분한 억제력이 될 수 있도록 이 전략을 추가하는 것을 제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지금 뭐 질문, 그 다음에 의견 주신 내용들도 그렇지만 그 열기가 정말 어떤 학술 세미나에서도 볼 수 없는 정말 기가 막힌 그런 그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발표하시는 분들께서 답변을 주셔야 될 텐데, 그 전에 우리 아까 민병돈 장군님께 아마 조금 뭐 부탁 겸해서 말씀하셨으니까 잠깐 뭐 말씀을 한마디 주실 수 있을까요?